이번엔 기타 이제 잡다한 방식들 알아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141페이지 보시니까 딱 중간에 기타 방식 있죠? 여기에 보면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영어로는 syndicate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syndicate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개발업자가 있다. 어떤 개발업자가 있는데 개발업자가 이제 자기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에서 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투자자들. 물론 대규모 개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라고 해서 어떻게 신문지상에 공고 낼 수 있는 거죠. 네, 공모다, 공개 모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주도에다가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신문에다 광고 내면서 투자할 분들 모이세요 할 수 있죠. 이런 형태를 다루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렇게 변합니다. 알겠죠? 신디케이트. 자,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그냥 투자해요?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당 받으려고 하겠죠? 이런 형태인데,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뭐 그런 얘기지, 반드시 이렇게 진행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자, 이 어떤 개발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를요, 부동산 신디케이트다, 혹은 투자자 모집형이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 같은 경우는 공모 방식을 주로 하지만 소규모 개발사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라든가 지인들 있죠? 이런 분들을 투자자로 모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사모다해줍니다. 뭐라고요? 사모.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걸 뭐라고요? 사모다. 이렇게 해줍니다. 어쨌거나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자, 얘네들은 자,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니까 당연히 주식을 나눠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회사는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뭐라고요? 합자회사. 그러니까 회사는 크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게 있고,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한명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 인적회사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얘네들은요 사원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종의 주식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뭐라고요? 사원권이라는 용어를 쓸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중에 이 개발 사업이 대박 났다 그럴 경우는 투자자한테 배당을 많이 가요? 안 가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이 실패할 수 있죠. 그럼 사업이 실패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빚 같은 거 못 갚은 거 추가로 빚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자, 그 건축 자금 같은 거, 건설 자금 같은 거 못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누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무한 책임이 뭐냐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아니면요 자동차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입니다. 유한이 뭐냐면 그 자기가 투자한 금액 있죠? 요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냥 여기서는 어떤 개발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형태를 뭐라고요? 투자자 모집형이다. 이렇게 말해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풀이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했는데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지금은 간단히 요거는 이제 이 지하철 공사 같은 거 있죠? 지하철 공사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땅속에 막 땅을 뚫고서 거기다가 선로도 깔고 거기다가 그 기차도 통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무지막지한 개발 사업인데 자, 예를 들어서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저 5호선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6호선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인데 이거를 어떤 개발업자, 건설사 혼자서 도맡아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꽤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별로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이 요 구간은 A 건설사가 맡고 얘는 B가 맡고 얘는 C가 맡고 D가 맡고 할 수 있죠? 그 지하철 공사 현장에 가면 요 구간별로 어떤 건설사가 맡아서 한다는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진행한 걸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컨소시엄 구성. 예를 들어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 그러니까 저기
거기 김포 쪽에서 영종도까지 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엄청난 개발 사업인데 그냥 뭐 도로만 까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바다 위에다가 뭘요? 그 기둥을 심어갖고 뭐라는 거예요? 거기 도로를 막 그 위에서 막 가게 하는 겁니다. 교량도 어마어마한 교량인데 이런 거를 뭐 건설사 혼자서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별로 쪼개서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인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알아서 구간마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얘는 5차선 도로 만들고 얘는요 8차선 도로 만들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누군가가 두조적으로 대표회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간 좀 걸리는데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특수목적 그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거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다. 스페셜 뭐라고요? 퍼포스 컴퍼니. 스페셜 하면요 특수한 이런 뜻입니다. 퍼포스 하면요 목적이다. 그 다음에 컴퍼니 하면 회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개발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법인 하나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를 연합법인이다. 혹은 이걸 컨소시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개발 사업을 위해서 개발 기간 동안에 별도로 법인 하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형태를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이 여러 그 건설사가 참여해서 사업이 안정감 있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상호 이해 조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책임의 회피 현상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가요? 아무리 사공이 많다고 해서 배가 산으로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바닷가에 가서 그냥 멈출 겁니다. 어쨌거나 사공이 많으면 바닷가까지 갈 수 있죠.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참여자가 많으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지 방식이라고 있는데 차지라는 게 뭐냐면 땅을 빌리는 걸 차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임차인 하면요 집을 빌린 자 있죠? 그 자를 임차인 하듯이 차지 방식이라는 건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빌려서 개발하는 형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요 구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옛날 차지 방식. 얘는 뭐라고요? 신차지 방식이다.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옛날 차지 방식. 얘는요,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 이렇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빌리는 겁니다. 이 땅을 뭘 한다고요? 빌리는데, 자, 말로만 빌리면 돼요? 안 돼요? 말로만 빌리면 안 되고, 뭔가 권리를 설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는 차지권을 설정한다. 일본식 용어는 뭐라고요? 차지권을 설정한다 해주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해주면 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지상권. 지상권이 뭐냐면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같은 거를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걸요 지상권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권리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빌렸죠. 땅을 빌려갖고 개발하는데 이 땅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 요 사업은 요 구차지 방식은 나중에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을 목적이 있습니다. 제3자한테 뭐라고요? 팔을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빌릴 때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자, 빌리는 자가 뭐라고요?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빌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빌린 땅 위에다가 이제 개발업자가 건물을 올릴 겁니다. 개발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이제 올릴 건데, 자, 올린 다음에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완성된 건물을 제3자한테 판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다. 지상권이 부하면 뭔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건물 내가 구입했다. 구입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은 내 거지만 땅은 누구 거라고요? 소유자 겁니다. 알겠죠? 땅은 누구 거라고요? 차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은 누구 거라고요? 소유자 거다. 이런 형태로 진행한 걸요. 구차지 방식이다. 이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신차지 방식은 소유자의 땅을 이제 빌려서 개발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빌리는데, 자, 빌려서 개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치면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해야 됩니다.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자, 근데 얘는 나중에 완성된 건물을, 자, 완성된 부동산을, 자, 소유자한테 되돌려줄 의사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다고요? 되돌려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공동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동사업. 그래서 개발기간이 3, 4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계속해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개발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미리 선불로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미리 뭐라고요? 개발에 따른 이익을 선불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선불로 그 개발 기간 동안에 차지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차지료가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자, 땅을 빌리는 비용 있죠? 이걸 뭐라고요? 차지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빌리는 비용을 뭐라고요? 차지료, 임대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개발에 따른 이익을 선불로 이렇게 배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자, 개발업자는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이거에다가 건물 지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부동산을 소유자한테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했죠? 돌려줘가 있는데, 이 땅은 빌린 땅이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환한다고요? 무상. 근데 건물도 공짜로 주면은 개발업자는 뭐 먹고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당연히 시가로 양도하는, 시세대로 양도하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신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신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을 빌려서도 개발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빌려서 개발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 지워되죠? 이렇게 지우고, 자, 지금부터, 자, 민자 유치 사업,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개발의 주체가 정부라든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같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민자 유치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143페이지에 그 민자 유치 사업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요것도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가 잘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도로라든가, 자, 하천, 항만, 뭐 이런 거 있죠? 공원, 이런 거 있죠? 선로. 이런 거를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해갖고 이거를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회 간접 자본은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적정히 잘 깔려져 있어야 이거 나라가 유통이 원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걸 도로, 하천, 항만, 철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전부 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 건설했습니다. 세금 갖다 건설했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요? 다 세금 갖다 건설하고 국가가 도로를 깔은 걸요 국도로 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깔아놓은 걸요 지방도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세금 갖다 깔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자, 이 도로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동차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세금 갖다가 했다가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까는데 다 쓰고 나면 다른 건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사드도 배치해야 되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라든가 애들 복지라든가 있죠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도로 까는데 다 쓰고 나면 다른 용도 못 쓴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설사한테 어떻게 하겠다고요? 맡기겠다는 얘기죠. 건설사한테 맡겨서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뭐 돈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형태. 그리고 이 초등학교 같은 거 볼게요. 초등학교. 자, 이 초등학교는 옛날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언제냐면 1955년도에서 한 63년도 정도 있죠. 요때 이제 태어나신 분들을 뭐라고요? 베이비붐 세대다 집니다. 그때 애들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흩어져 있던 그 가족들 있죠.
다시 이제 모이면서 애들을 엄청나게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5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인구가 남한의 인구가 2,1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라고요? 2,100만 명. 근데 갑자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늘어난 겁니다. 그 시기에 얼마라고요? 1,000만 명. 55년생에서 63년 정도에 출생한 사람이 뭐라고요?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800에서 1,000만 명 가까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나중에 노인들의 어떤 그 소비 수요였죠. 이걸 주도할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를 엄청나게 낳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구녀 일남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구녀 뭐라고요? 일남이다. 그러면 자, 요 일남은 맨 앞에 놈 같아요? 맨 뒤에 놈 같아요? 맨 뒤에 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아선호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습이 하나 낳겠다고 계속 안타깝지만 여자들 계속 낳았던 겁니다.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부모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애가 하나 딱 나오면은 이게 뭐야 하면서 이름도 그냥 성의 없이 지었습니다. 그냥 1순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몇 순이라고요? 1순이. 근데 그 다음에 또 애가 나오니까 또 여자애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몇 순이라고요? 2순이다. 세 번째 나라에는요 3순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모습이 하나가 나왔다.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귀남이다. 이렇게 모르시나 보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엄마들은 그냥 평생을 그냥 배가 불렀다가 그냥 꺼질만 하면 또 다시 부르기 시작하고 꺼질만 하면 또 뭐라고요? 부르기 시작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배가 불렀다 꺼졌다 이렇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부엌 시설도 상당히 열악했잖아요. 지금같이 인덕션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무대다가 그냥 그 무쇠도 무거운 거 있죠? 거기다 이제 밥하고 국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엌도 막 그 시설 자체가 열악하죠? 막 쭈그리고 거기서 거의 막 그 불때서 이렇게 밥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또 쉬는 시간에는요,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부엌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하루 종일 그냥 설거지하고, 또 때 되면 또 밥 해 먹이고, 또 뭐라고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밥 먹을 때 되죠? 하루 세끼,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여성분들 나가서 논밭에 가서 다 일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건 거의 다 누가 했어요? 어머니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큰 거 날른다고 하는 사람은 남자들이 날렸습니다. 그거 뭐 얼마나 됩니까? 한번 날르고서 맨날 놀고 있다가 막걸리 마시다가 이제 가서 날르기만 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안타깝게 그 평생을 살으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잖아요? 평생 그냥 밭에서 농사 짓고 남는 시간 부엌에서 있다가 거기다 배도 불렀다 꺼졌다 이렇게 해서 평생을 이제 여행 한번 못 가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옛날 할머니들을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당시에 이제 애를 엄청나게 낳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갑자기 막 애가 불어나니까 대한민국에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당시엔 산하 제한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지금 애를 막 낳으라고 하면서 막 난리죠. 근데 그때는 애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산하 제한 정책 이런 것도 피고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가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70년대 초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라고요? 70년대 초.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로 그때부터 엄청나게 지어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요? 엄청나요. 그때는 거의 상당 부분이 국립학교였습니다. 국립 아니 뭐라고요? 뭐 공립학교 이런 거 있죠? 이런 형태로 지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70년대 이제 초등학교를 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한 반에 뭐 보통 막 70명, 80명 막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교실 있죠? 요거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가 참 넓은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되게 좁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제 개천에서 놀 때는 개천이 막 굉장히 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되게 막 조그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국민학교인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지만 저는 뭐라고요? 국민학교인데 어쨌거나 국민학교가 굉장히 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갔더니 되게 좁더라고요. 이렇게 좁습니다. 거기에 막 70명, 80명씩 막 집어넣고서 그 한 반에 한 학급에 그 1학년 34반, 그거는 아니다. 1학년 뭐 18반 막 이랬습니다. 17반 막 이렇게 해서 무지막지하게 그래도 모자라니까 계속 지어댔겠죠. 지어된 거 아닙니까? 지어댔는데 그 초등학교가 그 국민학교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거의 2020년 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낡고 노후화된 겁니다. 너무 어떡하고요? 낡고 노후화된 거예요. 그죠?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거 이제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한두 개도 아니고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는 자,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는 겁니다. 예산 갖다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자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좀 도와달라 이제 부탁하겠다는 얘기죠. 부탁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같은 거 볼게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해 볼게요. 도로 좀 깔아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깔아달라고 하는데 도로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제가 오늘도 여기 타고 왔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김포입니다. 김포. 아직도 모르고 있나 본데 김포에 여기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김포고 여기 일산이고 이렇게 삐져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의정부 쪽으로 쭉 가다가 양주 IC 이거 있고 뭐 무슨 이것도 까먹었는데 무슨 불암산 IC가 뭐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위쪽은 이제 그 민자 유치도로입니다. 뭐라고요? 민자 유치도로. 그러니까 자, 이 밑에는 도로공사 구간입니다. 옛날에 만든 거고, 여기는 민자 유치도로인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 그 건설업자한테 이제 깔아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도로 같은 거는, 자, 니네들이 그 도로 깔은 다음에 여기다 톨게이트 설치해서, 요금 설치해서 니들이 회수해 가면 되는 거죠? 그죠? 니네들이 도로도 깔고, 도로도 그 돈도 회수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느낌으로.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옛날에 여기서도 저기 한 8년 전인가 여기서 강의한 적 있습니다. 요 앞에 여기 호평역 바로 앞에 학원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거기 여기서 강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자, 그때만 하더라도 요 외곽순환도에 차들이 많지 않았어요. 진짜입니다. 그때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앞에 한 300m 앞에 한 대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차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자, 그 도로를 깔아단 다음에 건설사한테 회수해 가라 그런 얘기인데, 회수 가라는 얘기죠? 근데 막 도로에 차들이 몇 대 안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몇 대 안 다니면, 자, 이 건설사는 크게 손해봐요, 안 봐요? 손해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위험이 크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일단 도로 깔은 다음에, 자, 한번 톨게이트 설치해서 회수해 가라. 뭐라고요? 회수해 가봐라. 만약에 나중에 니네들 손해 난다면, 손해 나는 부분은 우리가 채워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도로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느낌을 하시면 돼요. 나 자세히 하고. 근데 초등학교 볼게요. 초등학교 좀 교체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교문 앞에서 서서 건설사가 지나가는 코올리게 꼬맹이들한테 야 임마 너 돈 내고 가 이렇게 하면 걔들이 내야 안 내요? 코나 팽 풀고 가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한 30년에 걸쳐서 정부에서 자 그 예산 편성해서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임대료 형태. 알겠죠? 다시 할게요. 얘들 차이점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도로 같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도로 깔은 다음에 일단 니네들이 톨게이트 설치해서 투하대 자본을 회수해 가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 손해 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요? 채워주마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초등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진행한 걸요 민자 유치 사업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사업이라고요? 민자 유치 사업. 그래서 여기는 자 기껏해야 영어가 한 5개밖에 안 나옵니다. 5개 정도는 암기할 수 있죠. 학교 다닐 때 2만 개 뭐 이런 것도 막
하셨나요? 예, 그런 것도 했는데 5개 정도는 자, 문제에서 이렇게 그 스페링이 주어집니다. 그 정도는 암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입니다. 맨 먼저 B라는 게 뭐냐면 민간이 개발한다. 빌드에 갖고 뭐라고요? 민간이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민간이 건설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이 뭘 한다고요? 건설한다. 그런 다음에 T라는 게 뭐냐면 트랜스퍼라고 해갖고 이거를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완공된 다음에 소유권을 뭐라고요? 넘겨라.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무슨 형태라고요? 임대료. 이걸 리스에 갖고 뭐라고요? 임대료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으로 뭐라고요? 임대. 자, 요거는 초등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학교라고요? 초등학교. 이렇게 딱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초등학교는 무슨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BTL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번엔 도로 같은 거 생각할게요. 도로. 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순서에 따라 먼저 민간이 건설하는 겁니다. 빌드에 갖고 뭐라고요? 민간이 건설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완성된 다음에. 그죠? 완성된 다음에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운영권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자,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이걸요, operate as 뭐라고요? 운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운용하다. 이거 되겠나요? 운용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뭐라고요? BTO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BTO. 근데 얘네들 둘은 이제 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문제 풀다 보면 딱 자, 이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어디에 따라요? 순서. 자, 그러면 먼저 B가 뭐라고요? 민간이 초등학교를 좀 건설해달라는 얘기죠? 건설해다. 그런 다음에 정부에서 한 30년에 걸쳐서 일단 먼저 임대료를 먼저 지급하겠다. 뭘 지급하겠다고요? 임대료 지급하겠다. 그런 다음에 한 30년 지나서 니네들이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BLT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BLT. 그 다음에 요거는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알겠죠? 도로를 깔아달라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니네들이 우선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뭐라고요?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BOT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BOT. 그래서 이 2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가장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형태인데, 자, 이 간혹가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도로 같은 게 누가 소유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로를 누가 소유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우리가 거래하나요? 도로 뭐 거래하고 사고 팔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소유하냐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관리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아, 도로 쓰다 보면 막 페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관리하는데 관리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관리하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소유하냐 이거는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갖고 있든 개인이 갖고 있든 사고 팔지도 못하고 사적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없는데 이걸 굳이 물론 사도 같은 건 될 수 있지만 공도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자. 민간이 개발하게 하는 겁니다. 민간이 뭐라고요? 건설해라. 그런 다음에 소유권도 그냥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운 해주면요. 자체 소유하다. 스스로 소유하고 이런 걸요. 어운 해줄게요. 그죠? 그렇죠? 자신의 이런 뜻이면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운영까지 하라는 얘기죠? 이런 방식을요. BO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BO 방식이다.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볼게요. 아, 거기에 143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아래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자 유치사업 방식은 무슨 방식에 해당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설에 항상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어디에 따라고요? 순서. 그래서 시설의 준공 밑줄 쳐보세요. 시설의 준공 했죠? 그러면 이제 B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소유권이 정부에 기속된다. 그러면 T가 나와야 됩니다. 뭐라 한다고요? T. 그런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무시하세요. 과정에서 뭐라고요?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 무시하고 맨 끄트머리에 임대료를 지불하냐 아니면 뭐라고요?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그 두 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중간에 딴소리 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막판에 임대에서 임대료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외에는 안 나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운용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운용해가면서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관해야 돼요. 뭐라고요? 오다. 자, 그래서 도로, 터널 등 토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 건설 사업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BTL 방식은 자, 밑줄 쳐볼게요. 민간이 개발. 밑줄 쳤나요? 민간이 개발하니까 맨 먼저 B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라고요? B.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의 귀속. 그러니까 소유권 넘기라는 얘기죠. BT가 나야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BT.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맨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든지 무시하라고 했죠? 맨 끝에서 민간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면서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얘기죠. 임차한다는 얘기는 임대료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돼요? 리스가 나야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리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따가 한번 다시 할 거예요. 한번 더 문제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거니까 항상 그 순서에 따라만 진행하시면 돼요. 됐죠? 순서에 따라.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은 아주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요거는 이제 요 BTO 방식이라든가 BOT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기 선거에 나온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뻥튀기해서 뭘 개발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수익성도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막 부풀려서 이거를 막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거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니까 선거에서 이길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자, 이 정부 입장에서는 또 지나치게 과도한 수익성 같은 거 보장해 주는 바람에 상당히 이게 지금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문제가 많아요. 특히 요즘에 짓는 그 지방에 있는 고속도로 같은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민자도로인데 거의 상당부 적자입니다. 상당 뭐라고요? 거의 대부분 적자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자, 그 경전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자, 서울에서 그 의정부까지라든가 용인까지 가는 전철이죠. 거의 다 막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예요. 이거 전부 다 민자로에서 유치된 이런 형태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라고요? 적자인데 이렇게 수익성도 떨어지는데 이걸 막 수익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그 정부에서 지나치게 또 수익을 좀 보장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설사만 배불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배불리라고요? 건설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서 이제 김해까지 경전철이 있거든요. 가보셨나요? 그래서 부산에서 김해까지 경전철이 있는데 이렇게 기차가 이제 2대씩 연결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2대. 아주 생긴 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장난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2011년도에 이게 이때 이제 건설했는데 이때 이제 하루에 25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거라고 지들이 추측하면서 예측했을 거 아니고 예상하면서 지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한 20만 명 이상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꼴랑 3만 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 적자 나니까 이걸 계속 누가 채워야 돼요? 정부가 채워넣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부산이라든가 김해시가 계속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한 20년에 걸쳐서 거의 자, 20년 정도에 걸쳐서 한 3조 이상을 메꿔야 돼요. 그죠? 이거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세금 가서 채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 걷어서. 알겠죠? 결국 우리 후손들이 다 채워놓는 겁니다. 후손들이 돈 벌어서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당히 문제입니다. 수익성 떨어지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감시 감독해야 되지. 조금 있어 선거철 있으면 무턱대고 경쟁적으로 막 서로 뭘 하겠다 하면서,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 안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선거에서 선출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계속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좀 나중에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 있죠? 요거 이제 테마가 바뀌는 바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